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8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지 17일 만입니다. 귀국 소감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왔다고 밝혔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과의 만남도 있었을 거란 추측이 무성합니다. 테슬라 AI6 칩과 애플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 수주 소식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삼성전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달라져 있을지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성의 현재와 미래,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8월 15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귀국했죠. 딱 한마디 했어요.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왔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짧지만 함축적인 메시지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삼성의 여러 움직임과 맞물려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랑 연달아 대형 계약 소식이 터져 나온 직후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의 내년 사업 준비라는 게 단순히 내년 계획 세웠다 이걸 넘어서서요. 최근에 잡은 이 기회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성과로 만들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17일. 긴 여정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지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요. 네, 그런 측면 지원 역할도 있었겠죠. 관세 인하 관련해서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실리콘밸리 아니었을까요? 그 내년 사업 준비라는 말, 결국 테슬라, 애플 이런 주요 고객사들 만난 거겠죠? 후속 논의라든가 아니면 추가 협력이라든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출장 전후로 나온 계약들 보면 딱 답이 나오죠. 테슬라하고는 차세대 AI 칩, AI6잖아요. 네, AI6. 그걸 이제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에서 만들기로 한 거.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술 협력 의미도 크다고 봐야죠. 22조 7천억 원. 와, 근데 머스크가 이게 최소 금액이라고 했다면서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실제 생산량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리고 애플. 여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오스틴 공장에서 차세대 칩 만든다. 이게 이미지 센서 CIS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거의 다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쯤부터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요. 애플의 이미지 센서 공급은 처음 아닌가요? 이거 진짜 큰 건데요. 그동안 거의 소니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소니가 꽉 잡고 있던 시장에 삼성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 부품 공급, 이걸 넘어서는 거죠. 삼성의 이역화서 같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애플이 드디어 인정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애플 공급망 안에서 삼성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합니다. 기술력 입증은 기본이고 이게 시스템 SSI 사업부, 그러니까 칩 설계 쪽하고 파운드리, 생산 쪽 양쪽에 다 엄청난 실적 개선 효과를 줄 겁니다. 연간 수조 원대 매출 증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어쩌면 애플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소니 의존도를 낮추려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CEO 만났을 가능성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HBM 때문이겠죠, AI 열풍의 핵심? 그렇죠. HBM3E는 물론이고 차세대 HBM4까지 이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그런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반도체 쪽에서 정말 굵직한 소식들이 많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스마트폰, 특히 미국 시장에서요. 네, MX 사업부 쪽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애플하고 격차를 꽤 좁혔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 카날리스 자료 보면요.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31%까지 올라왔어요. 31%요?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거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7%포인트 떨어져서 49%가 됐고요. 와, 8%포인트 상승이면 엄청난데요. 출하량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출하량 기준으로는 무려 3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모델이 잘 팔린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재고 확보한 영향도 좀 있다고는 하던데.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한 측면도 있겠죠. 또 애플 같은 회사들이 공급망을 중국 말고 다른 데로, 특히 인도로 옮기는 움직임도 좀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래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삼성이 그 틈을 잘 파고들었다. MX 사업부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거죠.
하지만 삼성의 미래를 진짜 좌우할 승부처는 역시 다시 반도체죠. 파운드리.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회장의 내년 사업 준비와 딱 연결되는 가장 뜨거운 이슈, 2나노 공정 경쟁. 미국 테일러 공장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원래 4나노였는데 2나노를 먼저 한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4나노 양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걸 바꿔서 2026년부터 2나노 양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2026년이요? 와우. 만약 그게 진짜 된다면. 엄컴한 거죠. 경쟁사인 TSMC가 미국에서 2나노 양산하겠다는 목표가 2028년이거든요. 2년이나 앞서는 거네요. 네. 미국 최초 2나노 생산이라는 상징성도 크고 기술 리더십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야, 정말 야심찬데요. TSMC 제대로 한번 따라잡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계속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수율. 아, 네. 그게 문제입니다. 수율이라는 게 만든 것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비율인데 이게 낮으면 사실 뭐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그렇죠. 비용도 문제고 고객 신뢰도 문제고 특히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는 수율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삼성 2나노 수율이 안정적인 양산 기준 보통 70% 이상 보는데 거기에 아직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럼 이 수율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최대 과제겠네요. 핵심입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손님들을 TSMC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새로운 고객을 데려올 거냐, 영업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테슬라나 애플과의 계약이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짚어본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빅테크들이랑 손잡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분위기는 좋은데요. 동시에 2나노 공정이라는 정말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구상하고 온 그 내년 사업이 과연 어떻게 구체화될지 특히 며칠 뒤죠?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혹시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협력 방안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삼성이 2나노라는 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는 뭘까? 이걸 통해서 삼성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 걸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지형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점들을 계속 주시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읽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는 테슬라 AI6 칩과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공급이라는 굵직한 계약으로 이어지며 삼성의 파운드리 및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처음 공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31%로 상승하며 존재감을 높였고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는 2026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며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혁신을 향한 삼성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